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 금시세, 그리고 국내 브랜드 JST나 매출을 비롯해서 해외 브랜드들 매출이 어땠는지, 그리고 천년 다이아, 랩 다이아 가격들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 어느 정도까지 빠졌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보고요. 국내 주얼리 업계에서 있었던 또 좋은 소식도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얼러 이인창입니다. 2024년이 곧 끝이 나고 2025년이 다가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해 동안 주얼리 업계 안에 있으면서 일어났던 많은 변화들,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금 가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국제 시세도 상당히 최고가에 근접해 있고 원달러 환율이 국내에서 1451원, 근 15년 내 거의 최고가라고 하는데요. 동시에 폭등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금 시세는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달러 가치가 강하면 금 가격이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경제학에서 말하는 돈의 가치에 따른 실물 자산의 가치인데요. 지금은 정말 특이하게 달러도 강세면서 금 가격도 강세인 그런 시기였습니다. 2024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이든 달러든 미국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그냥 에브리띵 랠리가 이어진 한 해였습니다. 금 가격의 원인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요. 거기에 북한까지 개입을 하게 되니까요. 여기에 따른 이제 한국의 어떤 개입이나 또 한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더 가치가 지금 하락하는, 그래서 환율은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중동 전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중국을 포함해서 브릭스 국가들의 금 매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환 보유고 안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금 보유량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채권을 사왔던 중국이 채권을 더 이상 사지 않고 지속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 안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금이나 다른 자산을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이 경제가 안 좋다 하지만은 사실상 지금 무역 수지가 굉장히 큰 흑자를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계속 금을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오르면 국내 주얼리 판매량은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실제로 여기 공장 안에서 듣는 얘기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데이터들, 한국 주얼리 시장 규모의 이 데이터들을 보면 실제로 별로 영향이 없었다, 별로 빠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건 이제 금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착시가 일어나는 거죠. 똑같이 한 개를 구매하더라도 금액으로는 1.5배 찍히기 때문에 수량이 중요한 공장들이라든지 일반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수량은 줄었지만 데이터가 이렇게 찍히는 거는 좀 착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적으로는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에서 보시면 하단에 파란색 부분이 수입 주얼리 시장의 모습입니다. 수입 주얼리 시장 2023년까지 계속해서 많이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요. 지금 2024년 데이터는 아직 나와 있진 않지만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은 해외 주얼리도 매출액이 예전만큼 증가되지 못했다, 유지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추가되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으면 덧붙여서 보여드리고요. 이 금거래소들이나 그 다음에 해외 브랜드들의 매출액들을 가지고 와봤는데 2021년부터 계속해서 상당히 큰 매출액의 증가 볼 수 있었고요. 한국 금거래소 같은 금 위주의 시장에서는 얘가 1000단인데 1조 8천억 정도의 금 판매량 나와 있고요. 리치몬드 코리아는 얘는 주얼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안에 가방이나 의류나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는, 시계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매출액인데 얘네들 1조 3천억. 네, 여기 안에 지금 까르띠에나 불가리나 얘네들이 다 리치몬드 코리아 안에 있죠. 그리고 삼성금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1조가 넘는 매출액, 여러가지 거래소들, 주얼리 관련 거래소들 순금 매출액이 4천억, 3천억,
엄청나게 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건 부가가치가 아무래도 순금 위주의 판매는 부가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얼리 산업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지금 8위나 9위 티파니 코리아, 불가리 코리아 매출액들 지금 3천억대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리치몬드 코리아 안에는 불가리가 아니죠. 까르띠에나 방클리프 앤 아펠이나 불가리는 지금 따로 빠져있는 회사고요.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제이스티나의 매출은 어땠나? 여기는 상장을 하고 있는 국내 거의 유일의 브랜드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상장 회사는 항상 공시를 일정 기간에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에 접근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가져온 거고요. 지금 분기 실적들 보면 작년부터 이어져 온 적자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이유도 살리기 힘든 제이스티나의 매출액의 모습이고요. 비단 제이스티나의 모습만이 아니겠죠. 전체적인 주얼리 브랜드들 쉽지 않은 시기였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다이아몬드 가격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집합 금지가 되면서 인도에 다이아몬드 깎는 분들의 일거리가 줄어들고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다이아 가격이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2022년 후반부부터 23년, 24년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천년 다이아몬드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빠져왔는데요. 지금 2024년 올해 말에 한 10월부터 계속해서 다이아 시세는 유지가 잘 되고 있고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요. 이게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이 가능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국내 다이아는 이걸 환율을 적용을 하면 환율이 지금 최고가의 환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떨어진 다이아 가격에 비해서는 그래도 덜 내려왔다. 네, 이 정도. 내려오긴 내려왔습니다만은 해외 시세에 비해서는 덜 내려왔다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천년 다이아 이렇게 빠진 건 당연히 랩 다이아가 2024년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고 저희 종로에서 감정소들이 감정하는 양, 이게 사실 전국에서 사용되는 다이아몬드의 바로미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감정원들이 어떤 다이아들을 더 많이 감정을 하고 있냐. 근데 실제로 우신 감정소의 천년 다이아 감정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랩 다이아몬드 감정소들은 쏠림 현상이 굉장히 많은 상황임을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랩 다이아몬드 사용량으로는 지금 천년 다이아보다 더 많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큐빅 사용량만큼 랩 다이아가 지금 사용될 수도 있겠다, 이런 흐름을 보입니다. 가격적으로는 지속적으로 2024년도에 랩 다이아몬드 가격조차도 떨어져 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판매량으로는 랩 다이아몬드의 사용량이 지금 천년보다 더 많아졌다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흐름은 쉽게 꺾이긴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매량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은 아무래도 세공하시는 분들의 어떤 작업량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리고 해외 브랜드 매출 비중이 더 많아지면 더욱더 이제 국내 작업자분들의 일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웨딩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주 4일 근무 상당히 많고요. 일반 패션 공장들도 주 4일 근무 많습니다. 그래서 숙련 기술자들의 어떤 일자리가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가 이렇게 타격을 입는 상황은 장기적으로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 산업의 큰 악재입니다. 핸드메이드가 중요한 국내 주얼리 시장에서 또 주얼리 산업 자체가 메이드 인 코리아는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리 생산 단가가 중국이 낮아도 메이드 인 이탈리아, 메이드 인 프랑스가 그래도 유지될 수 있는 거는 이 핸드메이드 공정 자체가 중요한 주얼리 산업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계속 유지되려면 숙련 기술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업에 종사하고 계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브랜딩을 하는 또 유통을 하는 또 일반 소매 매장들 다 같이 열심히 으쌰으쌰 해서 반전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2024년도에 프랑스 올림픽, 파리 올림픽이 있었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 리옹에서 월드 스킬스, 세계 기능 올림픽이
프랑스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대한민국 귀금속 공예 부문에서 몇 위 나왔는지 아시나요? 주얼리 부문에 은메달, 김건영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주얼리 산업의 우리나라 기술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우리나라가 뒤지지 않는다. 다만 이들이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브랜딩, 주얼리 브랜딩이 꼭 필요하구나. 이분들이 프랑스에 가서 이태리에 가서 작업자로 계시는 것보다는 한국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얼리 기술이 지속적으로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좋은 후배들 계속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하고요. 2025년에는 더 희망적인 소식들이 많은 주얼리 업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